당신의 운명에는 어떤 복이 새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커피 점술과 타로 리딩을 접목하여 여러분의 타고난 운명에 새겨진 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커피 점술은 커피잔에 남겨진 가루를 보면서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이며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점술이에요. 인류가 커피를 가장 처음 마시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중동 지역, 튀르키예, 그리스, 지중해 지역에서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커피가루로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직감에 가장 끌리는 커피잔을 골라주세요. 커피잔에 새겨진 여러분의 운명을 타로카드와 함께 읽어드릴게요. 그럼 신중하게 커피잔을 골라주세요.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르신 잔을 보면서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진 복을 읽어볼게요. 네, 1번 분들 여러분의 잔을 보면 여러분 운명에는 좀 사회, 사람들 이런 키워드가 먼저 보이는데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토론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동등한 관계로 보이고요. 얼굴을 마주보는 장면, 거기서 여러분의 복이 있다고 해요. 지금 가장 많이 쏟아진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몸이 끝없이 이어져 있거든요. 특히 좀 같은 높이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에너지 나누는 모습들이 보여요. 또 이러한 교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래에는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또 나머지 상징들을 보면 여러분은 좀 개인적인 부나 어떤 이익, 금전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 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런 것들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 연결이 점점 확장될 거고 또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더 강해지거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새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좀 동시에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리더십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강해지면서 권력도 따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잔은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외롭거나 고립돼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늘 함께 할 것 같아요. 또 이쪽에 보시면 좀 커다란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좀 믿을 수 있는 우정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컵에 이렇게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좀 믿고 따르는 사람, 어린 사람, 후배, 그분이 여러분의 복을 더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윗사람보다는 좀 더 아랫사람, 내가 끌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이 여러분 복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좀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 특히 이 강아지를 가르친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좀 인내심을 더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다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의 복을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타고난 복은 좀 목소리에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목소리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고 해요. 실제로 1번 분들은 좀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좀 발성이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발음이나 어떤 성량이 좋으신 분들, 그걸 음악적 감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보여요. 타고난 목소리에 좀 진정성이 있으시거든요. 좀 유니크함도 있으시고, 그래서 1번 분들은 여러분 목소리를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목을 더 소중하게 관리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1번 분들이 인생을 다 지내고 나서 마지막 장면, 그때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내가 그때 그 장면에서 목소리를 냈던 것 정말 절호의 기회였어,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좀 의지를 표현하고 주장하고 드러내는 장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 좀 정의를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연결하게 돼요. 특히 이 목소리라는 키워드는 이제 겉으로 좀 드러나는 이미지가 있고 좀 발산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말로 표현한다, 드러낸다, 이렇게 에너지 방향이 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타고나셨을 때부터도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좀 이런 점을 여러분 인생에 연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복이 제대로 발현되거든요. 실제로 이미 여러분의 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복을 직업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언론이라든지 사회나 복지, 공공사업 이런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어떤 기술을 전수한다, 이제 목소리를 낸다 이런 차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업계라든지 어떤 경영, 영업이나 서비스 좀 이런 차원의 여러분의 재능이 펼쳐질 것 같아요. 또 1번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차갑고 사무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좀 따뜻하다, 인간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미지 자체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걸 드러내는 방향이세요. 물론 사실 여러분이 뭔가 작정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결정하면 그 속이는 것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정의감 이런 거 투철하실 거예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1번 분들을 더 믿게 되고 신뢰가 중요한 분야, 특히 어떤 경제나 회계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업무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를 알아야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런 분야를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더 역량이 커지는 거고 그릇이 커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1번 분들한테는 진짜 쓸데없는 일이나 뭔가 의미 없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의 힘이 원래 타고나게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여러분 목소리에 진정성을 실어주게 될 거고요.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여러 가지 경험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1번 분들은 좀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환경, 여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혹은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 이제 거기에 더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번 분들은 그런 투명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를 해야 한다든지 좀 굳은 일 이런 것도 도맡아 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에 새로운 고객이 와요. 근데 업계에서 이미 그 고객은 좀 까다롭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죠. 어떤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미팅이 두려워서 좀 섣불리 나서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총대 매야 되고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이 있는 자리. 근데 그럴 때 오히려 1번 분들이 진짜 적임자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계약도 따내실 수 있고요. 아무리 상대가 까다롭다고 해도 여러분 앞에서는 마음을 좀 더 열게 될 거예요. 이 회사에 1번 같은 분이 있었군요. 우리 업계에서 1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상대방이 오히려 그렇게 평가할 거거든요. 물론 그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걱정되실 수 있죠. 굳이 내가 나서서 해야 되나? 남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해요. 1번 분들은 그래서 내 목소리 자체가 복이다. 내 존재감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연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까짓거 내가 하지 뭐. 약간 이런 도전의식 이런 거 가지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복을 최대한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목소리라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과 연결되는 복이 있다. 좀 이렇게 이어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오늘 컬러 카드에도 이 구리색 이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제 구리는 금속 중에서도 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또 전기를 전할 수 있는 전도성이 뛰어난 금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이걸 전도체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리색은 컬러 카드에서도 좀 사람들이랑 연결되고 네트워킹이 진짜 잘 되는 사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좀 활달하고요.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 긍정의 기운을 주는 사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또 그러면서도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구리는 실용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귀금속으로 쓰여오기도 했어요. 또 가격도 높죠. 금이나 은처럼 이 구리는 재테크 수단으로도 쓰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가치를 잊게 되는데 구리를 실제로 금이랑 섞으면 로즈골드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구리는 인기가 많다 이런 키워드도 연결해 보게 되거든요. 또 오늘 별자리 카드에서도 이 11하우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11하우스는 이제 공동체, 기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 자체가 이제 공기를 타고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다. 그 교류 안에서 개성이 전해진다. 새로운 시대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는 자리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될 거고 또 기술을 발달시키는 자리, 또 그러면서 메시지를 그 안에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제 그래서 11하우스는 우리가 SNS 별자리다, SNS의 자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디어나 언론이나 사회과학, 사회정의, 정치 이런 걸 담당하는 분야예요. 이제 그래서 이 11하우스의 자리가 목소리랑 더 연결되기도 하고요. SNS랑 미디어나 언론이나 다 이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이렇게 주체가 있거든요. 또 각 주체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이 11하우스의 자리는 자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사람도 그 영역에 사회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교류나 순환 그런 중심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함께 있다라고 해요. 다시 구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 귀금속이랑 섞일 수 있는 존재. 하지만 구리가 들어가면 붉은 빛이 있기 때문에 골드도 핑크빛이 되거든요. 현대사회에서도 이 구리는 존재감이 뛰어난데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죠. 전도체는 전기를 전달해 주니까 이 전기가 통하고 있는 때는 눈에 띄지 않거든요. 하지만 딱 없어지면 전기 흐름이 끊겨요.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실제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이제 뉴스의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걸 전달하는 기자나 아나운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뷰라는 것도 누가 질문을 해야 내용이 나오죠.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떤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거든요. 물을 처음 퍼올리기 위해서는 우물에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만큼 나비 효과가 돼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있으시거든요. 마중물이 없으면 깊은 데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목소리 분명히 파장을 타고 이제 울려 퍼진다라고 하고요. 그 목소리가 닿았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복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시려면 현재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이런 조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새로운 걸 추구하시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기술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리로 만들어진 전선이기 때문에 이 전선에 어떤 전류를 흘려보낼지 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보내줄지 또 어떤 에너지를 받을지 이런 걸 결정하시면 여러분만의 새로운 전류가 흐른다고 하거든요. 표현이나 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들을 구조화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여러분만의 인생의 굴곡이 있거든요. 그 굴곡 안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그걸 또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복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목소리가 진짜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장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진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내가 순간 위축됐기 때문에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주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장면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장면에서 내가 목소리를 냈다면 그럼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그런 장면은 진짜 놓치지 않을 거야. 좀 이렇게 다짐도 해보시고요. 또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1번 분들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앞으로도 내야 한다.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이런 미래 예측도 보이거든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실 세상이 여러분의 그릇을 채워주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하겠어. 내 존재감을 목소리로 표현하겠어.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다짐해 보세요. 이런 흐름이 여러분 대인운이나 연애운에도 분명히 연결될 거거든요. 1번 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진짜 목소리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어요. 혹시 몰래 호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목소리의 힘을 발휘해 보시고요. 매력을 어필해 보세요. 목소리 자체에 아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목소리를 드러낸다라는 거를 몸으로 활용해 보셔서 뭔가 과감하게 행동을 해본다든지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 사람들 안에서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가 딱 드러나는 순간 그렇다면 중요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랑 연결되는 그런 귀인운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강하게 표현해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거예요. 정말 1번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1번은 진짜 이 관계에 헌신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함의 감정도 상대방이 갖게 되고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말 안 하고 티 안 내도 그냥 알아주면 좋은데 사실 때로 표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두시면서 나는 목소리에 복이 있다. 사람들한테 목소리 드러내는 거. 그걸로 내 복을 행운으로 연결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잔 고르신 분들 먼저 커피 잔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잔을 보면 이 10하우스 자리에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 큰 흐름이 잡히는데요. 이 10하우스는 또 사회적인 성취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곳. 그곳에 여러분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번 분들은 좀 타고난 환경, 그런 여건 이런 거 자체가 유복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타고난 재물 이번 하우스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안주하지 않고 있고 좀 내 손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진짜 복을 키워가고 스스로 발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힘이 강하신 것 같아요. 또 지금 10하우스 쪽에 보시면 화살이 하나 보이는데 이 화살이 위로 솟구쳐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화살이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이곳에 올 것이다. 당신의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특히 여러분은 이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도전하시는 것, 거기서부터 사회적인 성취가 나온다라고 보이거든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을 때, 그리고 누가 참견하는 것보다 여러분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때, 이제 그때 훨씬 더 복이 발현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지금 화살표 아래쪽에 보시면 물음표가 하나 깊숙이 보이는데요. 이 물음표는 당연히 좀 의문점이나 문제 상황, 어떤 의심,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 주변에서는 당연히 그게 되겠냐? 약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될까? 진짜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그렇다는 거는 또 그만큼 이게 또 쉽지 않은 길이다. 그걸 선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물음표의 시간을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 물음표의 시간이 왔을 때마다 내가 진짜 상황 때문에 그냥 휩쓸리는 거 아닐까? 내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의 불안감을 바꿔보시면 불안감을 직면하게 되고 또 원인도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이 물음표는 좀 근거가 없는 불확실성에서 온다. 안개 같은 심리적인 요소에서 온다.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먼지가 가득 묻어있는 어떤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막상 닦아내고 나면 또 제대로 보면 별로 고민거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타로 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복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 좀 배워서 남주냐, 좀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학습의 힘이 진짜 강하시다고 보이거든요. 뭔가를 배우실 때 내가 이 배움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질 때 이제 상대적으로 남한은 천연 자원이 부족했다고 하죠. 초반에는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북한은 지하 자원도 많고 또 육상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러시아나 중국 이쪽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자원이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었어도 남한은 경공업부터 인적 자원을 활용했고 공업을 발전시켜왔고 또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양성하려고 했고 또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교육열도 진짜 엄청났다고 하고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다, 성공한다 이런 신념이 사회에 강하게 뿌리 박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나 자유로운 경쟁 여기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제사회 안에서도 남한의 경쟁력이 진짜 강해졌고 가지고 있던 자원은 부족했지만 지금은 현재 놀라운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죠. 이 모습이 여러분의 운명과 좀 겹쳐져서 보이거든요. 많은 임원분들은 뭔가 물려받은 것 거기에 한정되지 않으신 분들로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상황이나 여건 이런 거를 탓하지 않고 일단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빨리 배우자. 그리고 씨앗을 빨리 뿌리자. 좀 빠르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부족한 지원 이런 거 두고 불평을 늘어놓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요. 특히 오늘 카드들에는 이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전사가 들어왔고요. 또 다이아몬드 카드, 탄소가 시간과 땅의 힘을 만나서 보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여러분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웠을 때 그걸 또 가다듬고 연마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진짜 여러분의 부와 명예는 다이아몬드처럼 따라온다라고 하거든요. 또 타로 카드에서도 컵 1번 카드, 또 칼 1번, 완즈 1번 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숫자 1이 3번이나 들어왔어요. 이제 이런 흐름은 이번 분들이 좀 자수성가형 CEO가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도전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만의 결과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약간 이민 1세대 이런 키워드도 보이거든요. 또 오늘 결정적인 장면 카드에서도 이 물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한다 이런 분들 신대륙 뭔가 블루오션을 개발한다 발견한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아마 사업 분야 이쪽에서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내실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떤 창업에 대한 생각을 딱히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그 신념 자체가 무기가 되면서 좀 독특한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보이거든요. 또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막상 돈을 벌 수 없다. 좀 이런 메시지도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요. 어쩌면 이번 분들은 이제 돈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많아지는 흐름이거든요. 박리다매를 한다든지 막 최대한 이윤을 내려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보다 뭔가 정성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그쪽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좀 진정성 있는 사업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 제자나 프랜차이즈 막 후발주자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카피캣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원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무형의 가치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을 더 강조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선택하시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발현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먼저 뽑으신 키워드 카드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번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배움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일단 온 정성을 다했더니 그랬더니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내가 성공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나는 내 갈 길을 갔더니 성공이 따라왔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것 같거든요. 풍요가 넘쳐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폭포수 카드도 들어왔고요. 또 이 카드에 보시면 마지막에는 이제 기쁨의 눈물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성공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겸손하게 배웠고 또 여러분이 몸으로 실천하셨고 그래서 노력한 결과가 있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거든요. 커다란 성공이 오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떠올라요. 남들과는 엄연히 다른 색이 있는 여러분의 성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토끼 카드도 들어와 있어요. 토끼는 이제 풍요와 다산 이런 뜻이 있죠. 이 카드에 가장 먼저 적힌 것처럼 이제 토끼는 새로운 시작 이런 뜻도 있고요. 토끼가 카드로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 특히 새로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 세대를 걸쳐서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거든요. 당신이 써내려가는 것, 그 역사가 바로 풍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시작하는 거, 배워서 내가 처음 적용해보는 거, 거기에 행운이 따른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융합하고 지식을 합쳐서 새로운 걸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지혜의 안목, 식견 이런 것도 타고나신 것 같고요. 타고난 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특히 누군가가 한 거 그냥 복사하자, 따라서 하자, 그냥 쉽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알려주셨던 화가 밤로스 이분 유명하셔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촬영을 하면서 그림을 이제 즉석에서 그렸기 때문에 이제 붓질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던, 자기 원하는 대로 칠해지지 않았던 상황도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림 그릴 때 그게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겐 행복한 어떤 우연한 사건, 행복한 사고, 해피 액시던트가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분들 삶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죠. 왜 나는 길을 좀 돌아가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까? 왜 나에게는 쉬운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그런 날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정말 나한테는 우연이 없었다. 내가 경험해 온 게 정말 다 배움이 되었고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이걸 고백하실 것 같거든요.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때 그것이 나한테 지금 이런 의미로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고차원적인 사고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또 당장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자체는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좀 빨리 판단하고 싶어지거든요. 물론 그런 빠른 판단도 필요하죠. 우리 두뇌는 이제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두뇌가 만든 방법일 거거든요. 하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건들이 100% 긍정적인 사건도 없고 또 100% 부정적인 사건도 없을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인생에 다가오는 사건들은 사건 자체가 가진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색을 입히는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과 결단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것들을 살면서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안에서 정말 큰 교훈을 얻는다든지 또 그 사건을 기반으로 어떤 엄청난 인맥이 다가온다든지 어떤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꾸준히 뭔가를 했더니 부와 명예가 따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아픔까지도 그걸 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 여러분 운명에 새겨져 있다. 그런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카드 아래 들어온 문장을 보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 존재 자체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 가치를 높게 매겨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또 아래는 이제 당신은 신의 소중한 보석이다. 이렇게도 적혀 있죠. 신이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신은 이제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나 타고난 조건이,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 타고난 상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석으로 여기진 않을 거예요. 신의 관점에서 보석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시간의 힘을 발휘한 사람, 인간 승리를 이뤄낸 사람, 그런 사람일 거예요. 어떤 한계를 극복했다든지 예술을 창조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은 정말 나를 대신할 정도로 보석같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우리는 신을 떠올렸을 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계가 없는 그런 능력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신의 입장에서는 뭔가 편안하고 쉬운 거,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길,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단련의 길, 어떤 그런 길을 간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 정도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거고 신도 자기랑 비슷하다. 정말 내가 봐도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뭔가 신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본다거나 뭔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신처럼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번 분들은 나는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마음.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신처럼 신이 인간을 위로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 그런 잠재력이 이미 있으세요. 물론 그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희귀한 가치거든요. 특히 어떤 배움이나 경험, 거기서 오는 지혜가 특별히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또 배우려는 사람도 생기겠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시오. 당신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다가올 거고요. 근데 이럴 때 또 여러분 이용하려는 사람, 또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 또 그걸로 여러분을 유혹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별자리 카드에서도 이 구하우스, 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신념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 구하우스는 사수자리가 주관하는 장소예요. 사수자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노려야 되고 또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쏴요. 근데 사수의 기준이 흔들리면 활은 당연히 관역을 맞출 수 없죠.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때로는 그냥 그걸 후련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끌어다 주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빚진 마음이 없어. 약간 그런 호련한 마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 간다. 이익이 생기면 온전히 내가 그걸 받을 만하다. 나는 자격이 있거든. 좀 그런 마음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살면서 다가오는 경험들이 많을 텐데 그거 자체를 배움으로 승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사수의 복도 타고나셨어요. 아무리 도전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나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나는 역경을 극복하고 활을 쏠 것이다. 이런 강한 복이 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여러 경험을 쌓으시면서 도전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커피잔을 보면서 여러분 운명에 새겨진 복 읽어볼게요. 네, 3번 분들, 여러분의 잔을 보시면 가장 커다란 화살이 지금 7번 하우스 또 8번 하우스 쪽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7번 하우스는 인간관계나 로맨스, 이 만남을 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또 8번 하우스는 어떤 욕망이나 미스테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합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면 여러분 운명은 예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또 상대방의 마음을 훔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매력이 타고났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그게 정확할 거예요.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또 교육 이런 쪽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전체적인 무늬를 보시면 이 패턴이 막혀있는 산이 없거든요. 다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죠.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애매한 지점, 거기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성향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나 어떤 투명한 시스템, 거기에 여러분이 더 편안한 감정을 가지실 거예요. 변화보다는 좀 안정을 조금 더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또 여러분은 이런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는 것,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씩 확장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다각도로 분석하는 좀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또 여러분 전공이나 공부 또 인간관계 이쪽에서도 이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순간의 욕구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지금 한 사람이 앉아있고 지금 뒤에는 벽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나 어떤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장면,
여러분 운명에 좀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주목을 받는 일이나 어떤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 같거든요. 대변인이나 언론을 상대하는 일,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일,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자리, 이렇게 오른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좀 부정적인 사건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정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사람들도 자꾸 여러분 마음을 읽어보려고 할 거예요. 자꾸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언제 주목받을지 모른다. 약간 스스로에 대한 양심, 이런 부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펼쳐보면서 더 자세히 여러분의 복을 읽어볼게요. 네, 3번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 눈에 확실히 타고난 복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는 참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무작위로 펼쳐진 약간 랜덤 같은 상황, 그런 현상에서도 여러분은 좀 핵심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 안에서도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이 재규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안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 인생에서 좀 섬세한 길잡이가 될 것 같거든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나서 좀 시각적인 예술 분야라든지 패션이나 인테리어 이쪽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고 해도 이제 여러분의 안목 자체가 퀄리티를 높여주거든요.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 이쪽에서도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성과로, 금전으로, 명예로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그 시각적인 힘이나 그 복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어떤 안목이나 관찰력 이 정도로 한정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뛰어난 안목을 그냥 개인적인 성공에 가두기는 좀 아쉽다라고 해요. 사회와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의 안목을 기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무작위로 보이는 상황 안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 이거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사회에 적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떠올려 보면 만약에 그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의 상황 이런 것도 떠올려 보게 돼요.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거든요. 당연히 가이드가 있을 줄 알고 해외여행을 왔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이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뭐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은지 그런 거를 가이드가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가이드가 없으면 이 여행 자체를 즐길 수 없겠죠. 여행을 즐기는 건 둘째 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각자 개인 행동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단체 여행에서의 가이드의 모습,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과 이미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타고난 안목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가지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오늘 선생님 티처 카드도 들어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의 역할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로 끝이라면 아마 인공지능이 이제 학교를 대체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지적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또 자기 주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수업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뭔가 지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또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단어를 선택하고 수업 방법도 선택하겠죠. 또 거기다가 거기까지는 AI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이 학교에 있는 또 학급에 있는 학생이랑 개별적으로 교류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죠.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발달 과정에 있는지,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걸 관찰하고 또 코치하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모여 있으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그걸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이제 담임 선생님의 역할, 딱 지식 전달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을 아마 3번 분들이 하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교육 분야로 진짜 가게 되는 분들은 적을 수 있지만 3번 분들은 워낙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리더의 자리에서 랜덤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약간 인사 분야라든지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든지 또 그러면서 전문 분야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자리에 오르실 수 있다고 보여요. 어느 분야에 계시던 3번 분들은 약간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복도 타고나신 것 같거든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원에 막 수풀이 무성하게 있고 잡초가 가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풍성한 작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 관리되지 않은 하나의 정원이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정원사는 일단 다 모든 걸 다 뽑아버리고 싹 정리한 다음에 내가 심고 싶은 식물을 일단 심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정원사는 일단 정리는 하기 싫으니까 미루게 되고 있는 열매만 빨리 따게 되고 나무를 베고 땔감이나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정원을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땅에 이런 식물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토지를 분석해 보실 것 같고요. 식물의 다양성도 생각해 보고 어떤 식물을 넘어서는 곤충이나 동물의 다양성, 어떤 생태계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정원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정원은 어떤 하나의 소우주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복으로 타고나셨거든요. 3번 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거를 또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복을 또 완전히 누리는 거,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요. 또 오늘 문서와 계약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왔거든요. 아마 3번 분들은 글로 읽는 거 안에서도 패턴을 파악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짧은 시를 읽으면서도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해낸다든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의미를, 분위기를 파악하신다든지 글자만이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글자를 뛰어넘는 안목까지 가지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학이라든지 예술 분야, 거기에 여러분이 특기를 발휘하실 수 있고 특히 이 카드는 또 창작자의 능력,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글로 조직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실 수 있고 또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다고 해도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여운이 남게 되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직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조금 더 갈고 닦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어떤 글이나 숨겨진 힘이 있는 그런 글도 지어내실 수 있고요. 글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이나 영상이나 패션, 인테리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은 시각적인 스타일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또 오늘 별자리 카드에 보시면 10하우스가 나왔는데요. 10하우스는 보시다시피 커리어와 성공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10하우스는 천천히 막 하나씩 바닥을 다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성취해가는 개인의 사회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10하우스는 약간 건축 같은 이미지예요. 모래로 그냥 한순간에 성을 짓는 게 아니라 한층 한층 바닥을 단단히 다지면서 또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위층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10하우스의 이미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내가 이런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일단 원대한 목표를 하나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나 도면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층부터 하나씩 쌓죠. 건물은, 건축은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면 성실해야 한다. 그 특징이 있거든요. 순서가 명확하게 있죠. 10층 건물을 짓고 싶을 때 10층부터 지을 수 없잖아요. 3층 짓다가 8층 짓다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인테리어를 먼저 한다거나 이렇게 막 순서에 어긋나는 건 건축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이 바로 10하우스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또 어느 날 갑자기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순서대로 쌓아서 올라간다. 결국은 눈에 보이게 완성이 된다. 모두가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건축의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모래로 성 짓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탁월한 안목이 있으시거든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 특히 그 건축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다고 해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건축, 우리 모두의 화합을 상징하는 건물,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축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안목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제가 하고 있는 건축이 있는데 3번분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요청하는 일 많겠죠. 제가 놓친 게 있는지 이 문서나 어떤 준비물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런 부탁도 다가올 거예요. 저의 멘토가 돼주세요. 저를 제자로 여겨주세요. 이런 부탁도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3번분들은 사실 여러 사람이랑 연결되는 거 예상해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장단점 다 있겠죠. 우리는 근데 흔히 자기랑 다르다는 걸 보면서 틀린 것 같다,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고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랑 다 어우러지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를 수는 있죠.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 또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서 아마 3번분들은 탁월한 능력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모양이 다른 것마저도 어우러지게 만드는 힘,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힘. 여러분 그 부분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을 것이고 조직 안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녹여서 없애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속하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같이 3번이 있어서 우리가 복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3번분들은 그래서 결혼하면서 뭔가 새로운 가정과 어우러지는 그런 계기 만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 낯선 사람들이 무작위하게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 혹은 공동의 목표는 있는데 각자 이익이 조금씩 다른 상황, 어떤 직장이나 학교, 이런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조직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다는 게 진짜 큰 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 복을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분들은 어느 곳에 가시거나 여기 분위기는 내가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한번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화의 패턴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갈등이 있는 곳이나 뭔가 치열한 논쟁이 있는 곳, 거기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10하우스 커리어 자리에 여러분 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번분들은 타고난 운명에 일단 직업적인 운이나 커리어의 운이나 어떤 승진,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일단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복까지 타고나셨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회를 바라보실 때나 어떤 현상이나 상황, 사람을 보실 때도 그렇고요. 사물을 보실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 안에 어떤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걸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어요. 그 패턴을 읽어내시면 여러분의 복을 또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면서 여러분 운명에 새겨진 복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상징은 여기 있는 개구리인데요. 개구리는 가족이나 로맨스 이런 뜻이 있어요.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었던 왕자가 있었고 그 왕자랑 어떤 공주가 사랑에 빠졌죠. 그 이야기에서 온 의미가 있거든요. 개구리가 특히 잔의 위쪽에 등장하면 당신은 앞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히 오늘 이 개구리를 보시면 개구리를 감싸고 있는 하트 모양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트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에는 사랑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랑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 여러분 삶에 강한 활력과 의지를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가족이 있다. 이 사랑을 내가 강하게 사랑 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사명의식도 강하게 작용할 거예요. 이렇다는 거는 이제 타고난 성향에서 여러분이 아마 가정적이실 거고 또 신중하고 또 가족에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발현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가온다.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4번분들은 내 인생에서 사랑이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위쪽으로 돌려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강하게 유독 보이는데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히 굴뚝 연기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던 것, 이 염원한 소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인이 보일 것이다. 이런 예언이 강한 표식이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꿈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운을 타고나셨거든요. 또 컵의 이 가장 위쪽은 최종 결과, 이런 자리예요. 어떤 끝까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한테 주어지는 끈기에 대한 보상. 이제 이런 것이 지금 굴뚝의 끝에서 보이는 점을 보면 여러분의 최종 결과에는 분명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의 복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4번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 좀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4번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지혜를 남겨줬다고 하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은 4번분들의 앞으로의 인생도 마냥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을 순 있지만 분명히 그만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키카드에 이 피닉스, 이 불사조가 나왔기 때문에 죽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든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기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좀 더 귀한 길이고 진짜 불사조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인생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는 사실 좀 엄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진지한 면이 있거든요. 인생은 개인의 선택,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물, 어떤 이어지는 나비 효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4번분들의 인생은 약간 운명이 당신을 선택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만큼 좀 선택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 약간 좀 더 고귀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달 카드가 떴는데 반대편에는 태양 카드가 떴거든요. 해와 달은 원래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메이저 카드에서도 완전 반대의 뜻을 가져요. 밤이 있어야 낮이 의미가 있고 또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의 의미가 있는 그 반대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절묘한 조합이 있거든요. 4번분들의 복도 그런 특성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타고난 남다른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어야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약간 시험을 봐야지 실력이 드러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도 보이거든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야 한 줄기 빛이 정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의 복은 쉽지 않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존재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마 많은 4번분들은 좀 나는 타고난 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복은 하늘로부터 왔을 때 이 땅에 주어진 사명 이게 원재료로 왔다고도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복은 완성품이나 어떤 요리가 되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만들어가는 과정 또 복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여러분 인생에 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언제나 그야말로 약간 머리 쓰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남들은 그냥 쉽게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딘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결코 4번분들의 어려움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항상 붙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늘이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거고요. 삶에서 어떤 이별이나 관계의 멀어짐이나 상처 같은 거 있으시다면 그거는 진짜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악하고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내려고 하늘이 진짜 애쓰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별이나 어떤 멀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고통이 점점 더 강해질 때 분명히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시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장면 준비했다고 해요. 오늘 4번분들 카드는 사실 하늘에 특별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진짜 선택받은 복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하늘이 특별히 4번분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숙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될 거예요. 아, 하늘의 힘이 진짜 있나 보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자꾸만 약간 종교적인 관점을 떠올려 보게 돼요. 신이 정한 사람, 인간의 고난을 겪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의미로도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 보여주는 역할도 보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당연히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도 뜻해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인내하면서 삶의 보석을 만들 것이다 라는 엄청난 교훈까지 가지셨거든요. 그게 여러분 운명에 새겨진 복이에요. 오늘 이 카드의 합도 보시면 이 고민의 달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동전 7번 카드가 고민을 대처하고 있거든요. 이 동전 7번 카드를 보시면 인내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이 있다,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과가 덜 익었을 때 그냥 따는 게 아니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 또 최고의 것을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복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 카드의 주인공을 보시면 이제 임신한 상태로 보이죠. 10개월 정도 그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건강한지 잘 있는지 확실히 알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 주인공이 갑자기 조바심이 나면서 오늘은 이 아이가 건강한 것 같다. 나 너무 힘들다. 오늘 당장 병원 가서 아이 꺼내보자. 이렇게 한다면 그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죠. 임신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을 때 나 그냥 오늘 낳을 거야. 더 이상 못 참아. 나 인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자기 때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될 수도 있고 미숙한 상태로 그냥 태어나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의학적인 도움을 못 받는다면, 병원에 안 있다면 정말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만큼 이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 쉽진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그 인내심의 씨앗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4번 분들, 여러분은 진짜 신중함의 씨앗이 여러분의 뿌리 중에 하나로 깊이 자리 잡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또 생각만 하지 행동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씨앗이 아직 싹 틔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까지는 아닌데 끈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씨앗이 싹까지 틔운 건 맞는데 줄기가 곧게 올라가려면 지지대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덩굴로 자라는 식물 생각해보면 벽이 없으면 또 지지대가 없으면 잘 못 올라가거든요. 나팔꽃은 이제 지지대를 잡고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은 지지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인내의 씨앗이 있으세요. 결국 4번 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시거나 관계없이 인내가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인내의 때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뿐이라고 보여요. 또 여러분의 운명에는 지금 인내를 발휘하면 주변 환경이 또 때 맞춰서 제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 완주 6번 카드랑 동전 3번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변 환경을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도 있으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좀 밝고 활기차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거든요. 상황에 잘 적응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시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문제를 만났더니 약간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도움이 몰려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증명하실 거예요. 결국 4번 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거, 또 증명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의 복이 운을 만나는 그 접점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오늘 키워드 카드에 엔지니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엔지니어 카드에 보시면 이 실용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실용적인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듣는 사람 또 세상이 반드시 필요한 표현, 또 실제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듣게 되고 그게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 또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뭘 알고 얘기하는 거야?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얘기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와닿지도 않죠. 그냥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실용적이란 말 다음에 들어온 얘기가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알려진 얘기들. 딜레마는 어떤 어려움, 난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사람들이 특히 좀 더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야말로 약간 해결사 이런 능력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자잘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또 그런 증명들이 여러 번 이어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리더십도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리. 이런 운명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냥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꽃길입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덩굴나무가 나팔꽃이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의 덩굴, 벽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은 인내와 노력이 지지대를 만났을 때 훨씬 더 꽃을 피우게 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이 나무와 사람이 함께하는 공존, 서포트가 있을 것이다. 당신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도전이 만족감과 성취로 남을 것이다. 이 컵 9번 카드, 또 명예가 따를 것입니다. 태양 카드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4번 분들의 인생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결실의 풍요가 있다. 그걸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결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운명의 특성상 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나 영혼, 여기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예요. 이 인내의 과정 안에는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같은 부분, 또 신체를 유지하려는 활력을 유지해야 되는 관리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 분들은 이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 아이를 품고 있는 10개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성장의 시간은 단 한 걸음에 판명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임신을 하고 있는 어머니 마음에서는 이제 먹는 것도 아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먹는 거 신경 써야 되고 적정한 운동도 해야 될 거고 감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아이한테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요. 또 그렇다고 너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기에게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 적정한 수준의 활동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 햇빛 보는 시간도 유지해야 되는 것, 건강한 생각과 행동을 유지하는 것, 자기 관리, 건강 관리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내 삶을 품고 있다. 나는 불사조가 올라가는 것처럼 완벽한 때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걸 증명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더 건강한 나 자신 늘 관리하시면서 여러분의 복을 정말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이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면서 여러분 운명에 새겨진 복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고르신 이 잔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이는 상징은 이 날개를 펼쳐서 올라가고 있는 독수리인데요. 이 독수리는 이제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잔에 들어온 이 독수리는 이제 위로 상승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또 굉장히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의 시기 이 정도부터 꿈꾸는 일이 있으셨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꿈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이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거는 내가 여겼을 때도 좀 어린 것 같다. 나는 좀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독수리 입장에서도 자기 힘으로 끝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하면 진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독수리 옆에 보시면 활이 있고 활이 독수리를 끌어올려주는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포기하려는 마지막 순간, 그때 분명한 외부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5번 분들은 이제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 내가 진짜 끝까지 가보면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설마 나를 이대로 혼자 내버려 두겠나.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100% 열정을 쏟아내시면 분명히 하늘이 그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제 하늘에 맡기자.
이런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으셨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신이 완전하게 개입하게 될 거예요. 이 활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제대로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걸 보여주겠다. 약간 신의 사랑이 여러분 운명에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애매하게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진짜 한번 제대로 불태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쪽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가운데에서 웃고 있고 지금 두 사람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누군가랑 가정을 꾸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아이가 있는 자리 자체가 로맨스를 말하는 자리, 칠하우스 자리거든요. 이 금성이 지배하고 비너스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족의 복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복을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복, 또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인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 백조 카드, 또 러버스 카드, 또 유니언, 연합 카드 딱 두 사람이 있는 그런 상태가 보이거든요. 또 게다가 절제 카드에서도 가운데 저울이 들어와 있고 별자리 카드도 천칭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연운은 좀 좁고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어우러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랑 깊이 인연을 맺어가는 모습, 그 인연이 여러분 운명에서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또 여러분의 인연이 이제 굵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보이거든요. 모래 속에 진짜 진주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연은 좀 귀하고 근데 그만한 가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물론 이런 카드들이 이제 5번 분들에게 인연이 그냥 복권처럼 뚝 떨어지는 약간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는 선물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여러분의 타고난 약간 복의 씨앗이 관련돼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의 인연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이런 차원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은 그냥 여러분에게 인연이 중요하고 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어떤 여러분이 아주 튼튼한 나무로 보이거든요. 그 나무에는 곤충도 살고 있고 토끼나 다람쥐처럼 동물들도 살아요. 그 나무는 계절에 맞춰서 잎도 만들어내고 꽃가루를 보내고 꾸준히 가지도 뻗어내고 또 다음 세대는 바람을 타고 어딘가 가서 잘 자리 잡기를 그런 것도 생각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한 자리에 있게 된 지 벌써 몇백 년 정도 지난 거예요. 어느 날은 태풍이 지나갔는데 이 나무는 또 자리를 지켰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 나무를 중심으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걸 거예요. 그 정도로 좀 긴 역사, 또 뿌리가 굉장히 단단한 약간 500년 넘은 그런 나무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 근처에 살게 돼요. 나무가 동네의 이정표도 되고요. 사람들도 이 나무를 보면서 지역의 역사까지 생각하고 우리 만날 때 이 나무 앞에서 만나자 약간 마을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사람들도 이제 나무를 계속 아끼고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나무는 이제 목표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주목받으려고 이제까지 살아온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주변에 울타리도 만들고 나무도 귀하게 모시고 이런 장면이 5번 분들의 인생에 보이거든요. 그냥 뭐 백조 카드에 러버스 카드까지 나왔으니까 귀한 인연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저울을 2장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5번 분들에게는 받을 만한 인연이 옵니다.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걸맞는 사람이 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카드들이 5번 분들에게 인연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여러분이 인연에 대해서 불신하기도 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요. 저울의 양쪽 팔에 균형 맞추는 거, 평행 맞추는 거 쉽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낸 물건도 사실 양쪽이 똑같이 맞기가 어려운데 다른 종류의 물건은 원래 평행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양팔 저울로 무게를 잴 때는 이제 한쪽에는 무게추를 1kg 올려놓으면 다른 쪽에는 밀가루처럼 다른 물질을 올려놓죠. 결국 양쪽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심축이 또 수직이 아니면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팔 저울이 2장이나 들어왔다는 거는 5번 분들을 위해서 하늘이 꾸준히 삶을 지켜봐 왔고 또 앞으로 지켜볼 것이다. 중심이 정확히 세워져 있는지 하늘이 지켜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제대로 측정이 될 만한 도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앞으로 삶의 균형과 조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운명을 통해서 공평함 이런 가치도 심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는 인연운이 좋지 않았다. 나는 좀 축이 기울어져 있다. 평행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앞으로는 축이 맞을 것이다. 미래의 인연에 대한 기대감 가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은 이제 로맨틱한 관계로 연결되는 인연은 반드시 들어올 거고요. 혹은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완벽하게 만난다거나 어떤 동업의 운이 들어온다거나 온 세상이 나한테 등을 돌려도 나를 딱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별자리 카드에서 천칭자리는 이제 아름다운 마음이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평행이 되는 굳이 저울로 달아보지 않아도 완벽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뭔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사람 내가 뭐를 찾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주는 사람 이 정도의 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연의 모습은 약간 2인 삼각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발이 양쪽에 한쪽씩 묶여있고 결승전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두 분은 딱 발이 잘 맞아가지고 보폭도 같고 이제 순식간에 달려가서 사람들이 두 분을 보면 와 진짜 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이 인연의 운 좁고 깊은 또 여러분의 운을 로맨틱한 관계로 연결하시게 된다면 두 분 다 진짜 가정 중심적이거든요. 가정을 기반으로 더 많이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요. 자녀도 있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약간 다양한 노선의 버스들이 모이게 되는 터미널 같이 보이기도 해요. 집을 터미널처럼 만들게 되면서 서로 충분히 쉬고 또 연료도 채우고 차를 정비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모습이고요. 각자 안전을 기도하게 되고 집을 떠나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연의 운이 동업자의 모습이라면 두 분이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한 사람은 서빙하면서 손님을 맡는 역할, 또 한 사람은 요리에 집중하는 역할, 약간 그런 식당의 모습. 두 분 역할이 완전히 상호 보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5번 너는 진짜 인연의 운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할 거고요. 여러분 삶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화합의 장면. 이 장면이 결국은 마법사의 창조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마법사 카드를 보시면 의지가 발현됩니다.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풍부한 자원이 갖춰집니다. 똑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위에는 심판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은 다른 사람들의 창조물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거든요. 돋보이게 될 거고 여러분도 이 조합을 기반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은 나에게는 인연의 복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통해서 내 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살면서 어떤 제대로 된 인연을 찾는다는 거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짜릿하게 느끼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보통 첫 장면에 완전히 짜릿한 사람 그렇다면 어떤 외모라든지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아주 작은 포인트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점수를 많이 줘서 그래서 보자마자 꽂혔다 이렇게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거든요. 여러분의 인연운은 오히려 처음에는 딱히 별 감정이 없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알아가다 보니까 서서히 스며들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더 적합한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컵의 왕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연운은 어떤 주변 상황이나 세상 흐름이랑은 오히려 무관하다고 보여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우주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래야 저울의 중심이 잘 잡힌다고 해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5번 분들의 인연운은 일단 여러분이 먼저 뿌리를 든든하게,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라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많은 5번 분들은 도화살이라든지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도 분명히 가지실 거예요. 귀한 나무일수록 여러 동물들이 와서 자리 잡고 싶어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기웃거리거든요. 또 튼튼한 나무를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나무까지 잘라서 내가 가져가고 싶다, 쓰고 싶다 이런 사람도 다가오니까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나 매력,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는 내가 왜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좀 공허한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왜 나는 나쁜 사람만 만나지? 이런 후회도 생기실 수 있죠. 근데 그 공허한 마음이나 후회나 사실 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나무가 성장할 때는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고 바람에 맞서는 거, 줄기가 단단해지려면 당연한 일이에요. 때로 그런 일이 있어야 나무 껍질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다른 나무들, 잔가지들 꺾이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지 중에 몇 개는 진짜 태풍이 불어오면 도망가기도 하고 잘라지기도 하고요. 또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와서 나무까지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막을 수는 없고요.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부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상처나 나무까지만 바라보지 마세요. 상처에 애도 시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 이후에는 일단 툴툴 털고 일어나야 돼요. 나무로서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더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도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일단 오늘 5번 분들은 이 컵의 왕이 들어왔고 뒤에는 교황까지 나왔거든요. 상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떤 트라우마,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아픔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그 상처를 아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운명에 아픔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복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치유된다고 해요. 또 그 상처가 없었다면 이 인연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자격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인연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또 상처 치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줄 거고요. 또 행복과 안정, 평화까지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